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오늘의 김현정 PD라고 합니다. 그동안 뭐 영상으로는 많이 뵀는데 저를 이제 얼굴을 보시는 건 처음이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비디오가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선 거는 그만큼 이제 미디어오늘 독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 난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 댓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굉장히 예상은 했지만 페이스북에는 아무런 댓글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 무풀 방지라도 제가 달려고 했는데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참았고요. 또 그래도 유튜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남겨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해서도 댓글을 받았습니다. 한 8분 정도가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씩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온리님이 써주셨는데요. 그동안 조선일보 비판 기사 많이 쓰셨는데 한꺼번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김도연 기자님이 출입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댓글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여쭤본 상태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걸 영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굉장히 많고 어떠한 맥락으로 좀 정리할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를 해보겠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선일보가 출입처이신 김도윤 기자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보도를 해온 것과 이제 어떤 것에 더 집중하고 있겠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문제뿐 아니라 조선일보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포함해서 사내 문제들을 주요 깊게 이제 보면서 기사를 쓰고 있다고 해주셨고요. 또 성추행을 한 기자가 파면한 소식이나 사주가 아꼈던 유능한 기자가 IT 기업으로 이직한 소식 등을 그동안 다뤘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이 사주를 겨냥해 과도한 배당금, 사내 유보금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 갈등 양상에 주목해서 기사를 쓰고 계신다고 했고요. 또 조선일보가 가장 아파하는 건 보도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내부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또 어떤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지 속살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큐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세요. 다큐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미디어오늘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특히 주간 브리핑이 굉장히 많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매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한편으로 궁금하긴 해요. 항상 이렇게 유튜브 음악이랑 같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제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일단 어떤 댓글을 남겨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호 김예리 기자 궁금하다. 아저씨들은 별로임 했을 때 아저씨들이라 함은 몇 분 없죠. 뭐 정철은 선배나 뭐 이제 금준경 기자가 보통 나왔었는데 일단 그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했는데 일단 김예리 기자가 궁금하다고 써주셨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사건, 사고, 기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특정한 취재 하나로 꼭 집어서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도 뭐 동의를 하는 거고 지금도 많이 쓰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영상 같은 경우 사건, 사고 현장에 가고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이제 인력이라든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좀 어떻게 할지는 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좀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지식 채널이나 세상의 모든 법칙처럼 쉽게 설명하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 영역에 사랑받는 언론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네. 저도 이런 영상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좀 어떻게 미디어오늘 기사들이 보통 많이 느끼시는 것처럼 이제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조금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걸 쭉 따라오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막 보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걸 이제 영상의 역할은 좀 이걸 쉽게 풀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있는데 이제 고민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견을 많이 듣고 싶어서 댓글을 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이제 항상 많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미호 김예리 기자를 궁금하다라고 이제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여쭤봤더니 오늘 취재 때문에 이제 출연은 못하시고 전화 통화로 저희가 김예리 기자를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 예,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저 지금 네.
그 기사를 방금 마감하고 기고를 부탁하고 싶어서 네. 네, 제가 좋아하는 필자한테 기고를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오늘에서 사회부에서 들어온 지 한 4달 정도 된 김예리 기자라고 합니다. 여러 언론사에도 사회부가 있지만 미디어 오늘이 하는 사회부 기사는 뭔가 어떻게 달라야 할까 이런 걸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4개월 차인데 좀 어떠세요? 좀 그냥 개인적으로 업무하시고 이런 데 대해서? 4개월이 되긴 했는데 아직 내가 기자다 이런 느낌이 들기보다는 약간 언시 준비생에서 제대로 기자가 되고 있는 그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기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를 뭔가 내가 기자다라는 그런 이름표를 가졌다라는 느낌은 그래도 언제가 돼도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일단 눈앞에 있는 일부터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네.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요새 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분야는 어떤 게 좀 있으세요? 뭐 기사로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사실 제가 미디어 오늘에서 그것도 사회부 안에서 어떤 의제를 찾아서 집중해야 될지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슈를 찾자면 최근에 예멘 국적 난민이 들어와서 되게 막 논란 아닌 논란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이 이슈가 더 작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아마 난민 의제는 세계적으로 더 커질 거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난민들이 있을 때마다 예멘 이슈 이유로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우리가 가진 인종주의 같은 게 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곪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이번에 그 사안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제 기사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떨리고 더 제대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기사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인터뷰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다음에 미호 주간 브리핑에도 한번 나와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올해 새로 신입 기자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바로 이제 김예리 기자랑 박서영 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김예리 기자랑 같이 만나봤고요. 이렇게 좀 궁금하신 기자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끔씩 소개드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이제 이어서 댓글을 읽어볼게요. 네, 우왕애기님이 두 개 댓글을 남겨줬어요. 또 대댓글까지 하면 3개를 남겨주셨는데. 이제 너무 길어서 지금 짧게 요약을 해보면 미디어오늘 기자님들께 새로운 기자님들이 많이 보인다. 이제 이것이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는 팩트 기반과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도를 하는데 요새는 그것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언론사 보도를 모아온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 알찬 기사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김도윤 기자님 기사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 미호 주간 브리핑에 김도윤 기자님 보고 싶으시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비평 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은 또 그런 거에 참고해서 기자분들께서도 저도 영상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왕이기님이 또 자세하게 4가지 정도의 댓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언론 기자는 성역인가? 저번에 이제 한겨레 마약 관련 기자분도 나왔는데 조선일보 무단 침입 기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고 이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이죠. 이게 그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TV조선의 수습 기자가 누릅나무 출판사에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뭐 태블릿 PC, 뭐 휴대폰, 뭐 USB 같은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TV조선이 이에 대해서 이제 사과문을 남겼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도 초기부터 신중을 기해왔으나 이런 일이 발생한 데 시청자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도 이제 저희 출입처가 조선일보인 김도영 기자에게 여쭤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알아보고 있고 관심 있는 사안이지만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다라고는 얘기를 드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일단 뭐 언론사 간 성역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일단 김도영 기자께서는 뭐 독자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궁금해하실 사안이다. 그래서 성역은 없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뭐 누구에서 뭐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총리실 기자에서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기자들은 어떻게 되었나라고 했는데요. 이제 보내주신 댓글에 해서 이제 해당되는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가상화폐 정부 대책 유출 언론사 1년 출입 정지라는 이제 기사가 지난 7월 19일 날 이재진 기자님께 쓰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이제 엠바고를 깨고 언론에 외부 유출시킨 언론사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자단이 이제 1년 출입 정지 당했다라는 게 기사에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거 자세히 보시면은 댓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조사받고 폭행한 사람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따로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사를 봤더니 최근에 11월 1일에 나왔던 기사 타 언론사 기사를 보니까 지난 이제 보통 11월 1일에 나왔던 기사들인데요.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폭행한 혐의로 천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날 밝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최근 기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론사의 압수수색은 왜 모두 반대하는지 압수수색이 다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언론 탄압단이 합당한 경우에도 반대하는 이유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리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것은 이따가 제가 저희 국장님께 직접 문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산인님이세요. 이분도 이제 굉장히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이렇게 미디오늘 힘내세요라는 응원 댓글 많이 잘 보고 있습니다. 미디오늘이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고 쉽고 친근한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JTBC 정치부 회의 같은 걸 얘기해 주시면서 또 보고 싶은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저도 이게 좀 가장 고민이에요. 미디오늘 특히 유튜브 채널, 영상 채널에서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되나 했을 때 약간 쉽고 재밌게 그리고 아니면 또 한층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영상으로 좀 다시 대표낼 수 있지 않을까인데 아직은 조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보고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런 거 제안해주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올라온 댓글인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굉장히 심오한 댓글이었습니다. 그나몬에서 그나몬님이 올려주신 바꾸셨네요. 그레이스 리였셨는데 이제 그나몬으로 닉네임을 바꾸셨어요. 미호 기자들에게 이정환 대표님이랑 이정환 대표님이 미디어오늘 이제 사장이자 대표님이시죠. 일단 이렇게 와서 이거는 이제 저 혼자 대답할 수 없는 거라서 이제 몇몇 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익명을 해야겠죠. 이걸 대표님이 볼 수도 있고 그지 더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 읽어보면 일단은 처음에 사장님 힘내세요 라는 말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이정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대표님 되셨던 게 아니고 그 전에 미디어오늘 국장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장 되신 건데 그때 당시에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잘 썼는데가 시그니처 대사셨다고 하네요. 보통 이제 그걸로 처음 잘 썼는데 하고 뒤에서는 정말 이제 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게 기억난다고 해주셨고 대표가 되고 나서는 워커홀릭의 면모가 굉장히 한층 더 강화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이게 정말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정환 대표님은 잠을 안 주무신다. 그래서 어떤 기자님께서 새벽 3시에 한번 톡을 해봤는데 바로 답장이 왔더라. 그래서 이분은 주무시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보면서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정환 대표님은 미디어오늘 약간 당근과 채찍이 아닐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썼는데 라는 말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잘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칭찬을 해주시고 하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워커홀릭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또 기자분 안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제 제 의견을 정리해 보자면 당근과 채찍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유튜브에 올라왔던 댓글은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도 잘 의문이고, 일단 여러분 이게 재밌으신지 모르겠어요.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힘드네요. 이게 막 위호 주간 브리핑 할 때는 기자분들 앞에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 굉장히 쉬웠었는데 예, 역시 기자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이제 이번엔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니스마일 바쿠님께서 제일 먼저 올려주셨어요. 미디어오늘 하면 정상근 기자님이 생각납니다. 솔직히 잘 몰랐던 매체였는데 김용민의 관훈라이트에서 알게 된 소탈하고 유머러스하지만 뭔가 고집스러운 과묵함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정부과는 한심 언론 100명보단 잘한 건 잘했다고 제대로 된 스피커 역할 해준 언론이 좋아요. 미호의 활약상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라고 이제 바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조금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정상근 기자님께서는 미디어오늘에 안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미디어오늘에 생각나는 기자가 없으실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권다빈님께서 노지민 기자님 제가 너무 팬이고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금중현 기자님 주간 브리핑 때 허리 펴주세요 스트레칭 고고라고 해주셔서 이건 바로 녹화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저번에 그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 근절 문건 공개할 때 적용이 되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지민 기자님께도 이게 응원한다는 말씀 전해드렸었고요. 이렇게 댓글 감사합니다. 이제 홍규대님께서도 남겨주셨는데 미디어오늘, MBC 스포츠 플러스, KBS M 스포츠, SBS 스포츠, 스포티비 스포츠 채널들도 취재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스포츠 채널에서 있는 이제 뭐 해설위원들의 어그로 끌기, 뭐 특정팀 편파 해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포츠 채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깊은 보도가 지금 스포츠 채널 저희가 스포츠 채널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요런 의견을 주신 것도 제가 저희 기자분들 국장님께 전달해 보겠습니다. 망한 것 같아요.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 앞에 보고. 예, 미디어오늘의 편집국장입니다. 이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겨레가 89년도에 압수수색을 편집국이 당했습니다. 이제 한겨레는 88년 5월 15일 날 창간했는데 서경원 의원 방북 때 한겨레가 관련됐다 이래가지고 편집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겨레 기자들은 좀 결사 저지하고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언론사에 쉽게 압수수색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꾸로 이제 역전되어 가지고 중앙일보나 조선일보가 또 압수수색 당할 때 저희가 사안마다 좀 다르게 취재할 수는 있어도 성역인 것보다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언론사라고 놓고 봤을 때 자전 압수수색이 꼭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게 이제 권력농단과 관련이 있는 건데 압수수색을 방어하는 논리라면은 그것도 좀 문제는 있을 수는 있겠죠. 사안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말씀. 그렇지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면은 사람은 인신 구속하는 것보다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고 압수수색도 남발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더 힘 있는 기관은 압수수색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언론사.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때는 군사정부 시절에 한겨레 신문이 오늘 압수수색하는 건 또 좀 다른 문제였죠. 그때는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심지어는 조선 동아일보에 있는 기자들조차도 한겨레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죠. MBC, KBS, SBS 지상파의 자회사 형태로 들어가 있는 스포츠 채널들도 있고 아니면 독립된 스포츠 채널들도 있는데요. 저도 운동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프로야구 매니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편파적인 해설 이런 것들 약간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관심을 못 기울였던 게 사실이죠. 저희 기자들 중에서도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을 기울이고 받아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올 것들이 있을 겁니다.
좀 논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들은 취재도 하려고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 중에 뭐 재밌는 거리들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취재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일단은 이걸 괜히 시작한 건 아닌가라는 굉장히 걱정스러움이 많이 드는데요. 또 일단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해봤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댓글과 또 제가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 창에다가 댓글을 받는 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올려주시면 다음번에도 댓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